일본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태극 전사들도 과연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잠시 후 열리는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정해졌습니까? 선발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요? 우리나라 스타팅 11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포르투갈도 막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몇 자리의 변화가 있는데요. 경기 전날까지 파울로 벤투 감독이 출전이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했던 선수가 2명이 있잖아요. 네, 황희찬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황희찬 선수는 안 좋다고 계속 얘기 나왔었거든요. 아직 한 경기도 못 뛰었고 김민재 선수는 지난 2경기를 뛰었는데 첫 번째 경기였죠. 우루과이전에 몸이 경기 도중에 안 좋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2차전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제 나오느냐 마느냐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졌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왼쪽부터 손흥민,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선수가 오늘 선발로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정우영 선수. 그리고 4명의 수비 라인은 뭐 1, 2차전에서 변화가 있는 자리가 한 자리가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권경원 선수가 대신하는 거. 그렇게 11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우리 수비의 핵심 축이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루과이전에서 김민재 선수 뛰는 거 보고 와, 역시 김민재 선수 정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좀 수비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수비 라인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가 뒤쪽에서 뭐 수비력뿐만 아니라 또 미드필드 지역에 공 건네는 거 그리고 전방에 한 번에 롱볼 붙이는 거 다양한 걸 해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포르투갈이라는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는 팀과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경기들보다는 공 소유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수비 라인도 위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뒤쪽에서 형성이 될 확률이 높은데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는 몸 상태라면 출전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권경원 선수에게 아무래도 지지를 보내야 되고 활약에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뒤쪽에서 김영권 선수, 권경원 선수 2명에서도 호흡을 맞춘 경기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비 라인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잘 지켜내야만 대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만큼 90분 동안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강인 선수요. 선발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엄청나다는 평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선수가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난 2경기도 잘 보셨겠지만 들어가고 나서 우리의 공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1, 2차전은 우리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고 힘을 빼놓은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고 오늘은 처음부터 나오는데 그런 만큼 90분을 다 뛸 수 있게끔 이강인 선수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전, 2차전 치고 맞는 상황이 많이 이제 펼쳐졌다면 3차전은 수세에 몰려 있다가 뭐 역습을 나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2경기보다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또 뒤쪽에서부터 뭐 손흥민 선수가 전방 침투를 할 때 날카로운 왼발 킥으로 이제 공간에 패스를 보낸다거나 좀 다양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또 객관적 전력이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르투갈은 공격이 강하거든요. 수비할 때도 냉정하게 기다리는 수비 위주로 하게 된다면 우리도 뭐 공격력도 높이고 이 경기는 꼭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내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포르투갈 라인업은 또 나왔습니까? 포르투갈 라인업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고요. 그래요? 선수를 많이 바꾸긴 바꿨네요. 많이 바꿨어요? 포르투갈이 조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조에서 1위가 될 것이 유력한 브라질을 16강에서 만나지 않기 위해서 1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상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선수들의 체력도 있고 카드 받은 선수들도 있어서 관리를 얼마나 할지가 관건이었는데 호날두 선수 포함해서 공격에는 히카르도 호르타, 마테오스 누네스 많이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미드필더도 비티냐, 주안 마리우, 후벤 네베스 이렇게 나오고요. 수비에는 주안 칸셀루, 페페, 안토니오 실바, 이제 디오고 달로
골키퍼는 디오 코스타인데 11명의 선수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많이 뛰기도 뛰었고요. 예. 경고가 한 장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한 장 더 받으면 16강에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앙 펠릭스 선수 빠졌고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현재 포르투갈에서는 플레이메이커 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를 지휘하는 이제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도 일단 벤치에서 시작을 하네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그동안의 공격의 주축을 잃었던 선수들, 좀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오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기를 풀어나가기에 좀 나아졌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까? 생소한 조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조직력을 뭐 얼마나 맞추는지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르투갈의 색깔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특히나 경기 극초 말에는 조직이 잘 맞지 않음으로 해서 엉성한 채로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절반 정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그동안 출전 기회가 없었던 선수들은 아마 벤치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자기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선수들은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가 뭐 포르투갈은 진검승부니까 이 경기에서 뭔가 그렇죠. 체력을 많이 쓰고 이러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경기하고 또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 후베 네베스 선수는 선발로 나와 있는데 이 선수도 경고 한 장 더 받으면은 다음 경기 못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근데 백업 선수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팀에서 뛰고 있고 쟁쟁한 선수들이고 그렇죠. 개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선수들 선발 5명이 지금 경고를 이미 받아서 우리 대표팀하고 경기하다가 만약에 경고 또 받으면 16강에서 못 뛴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부상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심판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쿤도 테오 심판인가요? 아르헨티나컵 결승전에서 뭐 얼마 안 된 일인데 10명을 퇴장시켰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경고를 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요. 수만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우리와 우루과이가 골득실, 다득점 뭐 다 똑같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페어플레이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랑 비겼잖아요. 그래서 상대 전적에 있어서 누구도 우위를 점할 수가 없고요.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져야 되고 거기서도 같으면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근데 2차전까지 우리나라가 경고를 3장 받았고요. 우루과이도 경고를 3장 받았어요. 우리가 포르투갈전에 경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루과이도 가나와의 경기를 꼭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 경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주심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파쿤도 그쪽 나라 말로는 파쿤도 테쇼라고 할 텐데 이 주심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회 직전에 자국 리그 우승팀과 컵대회 우승팀끼리 맞붙는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명문 이제 보카 주니어스와 라신 클럽 간의 경기였는데 경고를 초반부터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퇴장을 어떤 기사에서는 10장, 어떤 기사에서는 11장. 그래서 10장 아니면 11장이 맞을 거예요. 아니 11명 뛰는 축구에서 절반 정도 내보낸 거죠. 어떻게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어떻게 뛰어요? 다른 선수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까지 아마 퇴장 카드가 포함이 된 숫자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경기는 이제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일찌감치 태호 주심이 내가 경기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과열되지 않게끔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카드를 남발했는데 이 주심의 평균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그 경기만 그랬습니다. 다른 그래요? 경기는 그냥 중간 정도의 성향이고요. 그리고 이미 월드컵에서도 한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스위스와 카메룬과의 경기였어요. 그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주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심의 판정 성향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전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포르투갈 선수들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일단 봐야죠. 어느 정도의 강도의 반칙이 나오느냐. 어떻게 경기 운영하느냐를 봤을 때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포르투갈이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포르투갈은 상황에 따라서 조 2위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16강 진출이 이미 확정이 됐고 1위가 사실상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왔을 때 같이 티격태격하면서 내일이 없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히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네, 내일이 없는 경기는 포르투갈은 하지 않을 것이다. 토너먼트가 눈앞에 있으니까. 물론 물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조 1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 계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관전을 해야 될까, 응원도 해야 되시고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마지막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한 골차 승리 정도?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우리는 복잡한 산수가 필요 없이 승점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루과이를 제치면서. 2골 넣어야 되지 않아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가 무승부가 되면은 2골 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한 골 차 정도로 이기게 되면 우리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그거는 뭐 점수차와 관계없이 골득실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와 우루과이가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지만 우루과이는 현재 골득실이 우리보다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루과이를 우리 아래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선수들 중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선수? 그럼 이강인 선수 말고,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주목을 받겠죠. 우리가 오늘은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이기려면은 득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만큼 지난 경기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 그리고 또 1, 2차전에서 보여주지 못한 활약을 마지막 경기에서 꼭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인범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손흥민 선수 이번에 한번 한골이라도 한 2골 정도 넣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가나하고 우루과이전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결과? 우루과이가 이번 대회 유일하게 한 골도 못 넣은 팀입니다. 그랬나요? 3차전 전까지는 멕시코랑 유의한 팀이었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3차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물론 16강을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제 우루과이 차례고요. 우루과이도 주전 선수들 그리고 선수단에 합류한 선수 가운데 저희가 이번 월드컵에 항상 메시와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루과이 역시도 루이스 수아레즈라든가 에딘손 카바니, 디에고 고딘, 마르틴 카세레스, 이런 선수들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이 팀도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는 팀이고요. 지난 2경기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루과이도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3경기 다 실망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를 중계를 할 텐데 사심 살짝 섞어서 우루과이를 약간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하려고 해요.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우루과이 응원하실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우루과이를 근데 또 많이 응원하시면 안 돼요. 우루과이가 크게 이기면 우리가 포르투갈 상대로 이겨도 순위가 이제 뒤바뀌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하 KBS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지금 서해 5도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충북 북부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적설 경기 북부 2에서 7cm, 강원 내륙과 산지 1에서 5, 서울과 경기 남동부 1에서 3, 인천과 경기 남서부는 1cm 미만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제주도 5에서 10mm, 전남과 경남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도동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세종 8도까지 오르겠고 인천 대전 9도, 광주 대구 11도, 부산 울산 13도,